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연휴도 있었고, 제가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예. 지금 재택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증상을 봐야겠지만, 일단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정보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뚜렷한 의견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노란색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이 노란색 박스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닥 의견은 없고요. 근데 지금 미 나스닥이 조정 중이죠. 그걸 한번 봤을 때 내일은 갭 하락을 시작할 거고, 갭 하락을 한다면 결국엔 21선을 좀 터치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21선 터치하고 횡보하면서 트랩 스윙 보이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갔다가 단기 쌍봉을 그리고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일단은 다 떠나서 노란색 박스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일단 저희는 로직을 세우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아직도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죠. 최근에 반등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상황은 좀 이래요. 거래량도 아직 미미하고 바닥권으로 좀 치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 좀 추가 하락을 한다거나 그런 게 발생할 텐데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슈도 없고 경기 지표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이언트 스텝, 예정치 않았던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될 확률은 매우 낮다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차트로 돌아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스닥은 1.2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복구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느릴까요? 들어오고 있는 김에 다들 어깨 좀 푸시고, 예, 오랜만인데 잘 지내셨죠? 예, 안 뜨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우존스도 똑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빅스라고 하죠, 빅스. 변동성 지수. 얘가 급격하게 치솟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하는데 변동성 지수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거래량 부족한 가운데 매도세가 조금 더 우세하다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에서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장을 뒤흔들 만한 악재가 있나요? 또는 시장을 앞으로 뒤흔들 만한 악재가 남아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식량 부족이나 폭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계속 언급되고 있던 우리 손안에 있는 악재입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갑작스럽게 북한이 핵을 주변국으로 다 날렸다 이런 이슈는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로존도 조정으로 끝났고 특히 독일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러면 제조업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약간 경기랑 관련 있는 움직임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독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우리도 조정을 조금 보일 수 있겠죠. 지금 보자. 이건 좀 이따 야간 선물에서 보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이 떨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기술주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 제조업 쪽입니다. 결국엔 제조업 쪽이 지금 조정을 보일 거예요. TSMC는 어떤가요? TSMC를 내가 여기 있네. TSMC도 크게 조정을 보이고 끝났네요. 테슬라. 거기다 벨로다인 라이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네요. 얘도 지금 거의 바닥권인데 벨로다인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포텐이 있어 보이는데 얘가 스펙주였잖아요. 스펙주 병합 이후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니콜라도 약간 사기친 이후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10불에서 6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존슨앤존슨만 조금 좋은 거 보니까 결국엔 경기 방어주다. 바이오다. 경기 방어주가 좋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장이에요.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여기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 100불 밑으로 한참 하회하고 있습니다. 88불이죠. 네, 이 정도는 저희가 잘 예측한 거니까 우리가 경제 상식이 좀 높다 정도로만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 보시죠. 야간 선물도 지금 0.61% 하락하고 있죠. 근데 시초가는 0.5% 정도 떨어지고 끝날 거다. 왜냐 지금 반등세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다가 좀 조정 보이고 끝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most popular 뉴스를 보겠습니다. 머스크 씨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산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분은 대체 어떤 뻘소리를 할까라고 잘 때 고민하는지 참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이 드랍 떨어지고 있다. as gross stock slide. 자, 성장주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건 틀린 말이죠. 아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타겟 웨이. 예, 목표가가 떨어지고 있다. 리테일 쉐어. 자,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의 목표가 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일 엣지 하이어.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일이 반등하고 있는데 왜냐? US 크루드 스탁. 자, 크루드 스탁이라고 하면 이게 뭐 그 석유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재고량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재고량이 많이 떨어졌다. 재고량이 떨어졌다는 건 뭐죠?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재고가 소모됐다는 건 수요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예, 단기적으로 그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테일 세일, 자, 소매 판매가 타겟 디서포인티드, 자, 실망적이다. UK 인플레이션,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오늘 뭐 상승했다 하락했죠? 가장 안 좋은 흐름입니다. 시초가에 물린 사람들이 수두룩 할 거예요. 단타를 경험치 없이 치는 사람들이 이런 장에 굉장히 많이 물립니다. 반등하겠지, 바닥이다, 가자, 대득해 바운스다, 가자, 떡상, 이러다 끝나는 그 하루입니다.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다. 예.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할 거 없이 전부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개인만 주구장창 샀죠. p 200. 자, 백오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면 저조 시장입니다. 예, 약한 시장에 난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보다 싸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래 가치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미래 가치가 더 높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작동해 왔고, 근데 선물이 현물보다 싸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또 현선물 트레이딩을 시작하겠죠. 외국인 기관이. 그러면 근 수일 내에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업종이 상위를 보이고 있나요? 인터넷과 카탈로그, 코리아 센터 다나원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사실 왜 상대에 있는지. 가스 유틸리티 이건 계속 예측했던 거죠. 겨울에 공급난이 발생할 거다. 대성에너지 GSE 거기다 SO일까지 이런 것도 에너지 관련주 하나씩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기 방어주기 때문이죠. 테마상의 도시가스죠. 사료가 왜 올랐죠? 이건 또 약간 식량 부족 같은 거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폭우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폭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폭우는 결국엔 농작물의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도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빨간색이라 좋아 보이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 대비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10% 올라갔다는 겁니다. 10%. UK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영국이 10%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예측치가 9.8이었으니까 예측 내에 있었다는 거겠죠. 미국의 근원 소매 판매는 예측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네요. 소매 판매는 또 예측보다 낮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 미 7월 CPI 시장 예상치 밑돌자 9월 빅스텝 단행 전망 이러면 되게 안 좋은 또 기사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은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뭐죠? 금리를 1% 올려버리는 겁니다. 빅스텝은 뭐죠? 0.5%포인트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1%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데 이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감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죠.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빅 스텝을 단행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빅 스텝을 단행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이게 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다가 그냥 이마를 딱밤으로 때리는 느낌입니다. 아프긴 아픈데 좀 덜 아프다 이거죠. 자, 넘어가기 전에 지금 금융투자협회 데이터를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 상승했고 CMA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미미하죠. 지금 두 개를 합치면 아직도 120조가 넘습니다. 아직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은 풍부하다. 신용융자가 좀 줄었죠.
이건 자발적으로 준 신용융자였습니다. 반대 매매가 동반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용을 상환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숫자만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참치 잡는데 4억짜리 드론을 띄웠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급 실적에 대박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수산업 테마네요. 지금 식량 때문에 어차피 수산업이 계속 조명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지금 늘었냐? 이 기사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영업이익이 60% 증가했다. 참치 어획량 늘고 단가 높아져. 선단이 현대화됐다. 통조림용 참치 잡는 선망선서, 고급 횟감용도 생산이 가능해졌다. 뭐 여러 가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ROI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기들이 투자한 배, 인력에 비해서 지금 리턴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요 참치요 먹음직스럽네요.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참치 하나 먹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네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넘어가고 날아오는 수산업체 3인방, 선박, 현대화 결실바, 뭐 기타 등등인데 이 기사에서 재밌는 게 쭉 좋은 얘기 계속해요. 좋은 얘기를 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얘들이 항상 도망갈 구멍을 만듭니다. 기사를 가만히 보세요. 얘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지르고 있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 마지막에 원양어업의 특성상 글로벌 유류비 상승은 여전히 부담이다. 유류비는 참치 원어 생산 원가의 30%가량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라는 거죠. 예, 원가의 30%를 차지한답니다. 그럼 얘가 좌지우지하는 게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실제 고가라지만 내 뭐라 했노? 했제 그랬지 하면서 유류비 때문에 발목 잡을 거라 했제. 이름이 한경재 씨네요. 예. 자, 한국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다라는 거죠. 슬슬 어떤 테마가 시동이 걸리려고 또 밑밥을 뿌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고령화일 거예요. 고령화랑 같이 따라오는 게 뭐죠? 출산 장려입니다.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테마를 볼 때는 예측을 해야 되고 커플링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주도주를 선정하고 주도주를 따라 매매하는 그런 매매들도 굉장히 성행하죠. 그런 것들을 좀 익히고 있으면 단타로 쏠쏠하게 용돈까지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타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자, 가장 늙은 나라 2045년에는 지금 일본이 대표적인 고령화 그 나라잖아요.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는 뭐죠, 여러분? 고령화 관련주는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매력 없네. 외국인 비중 30%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네, 오늘 주제인데요. 야, 이거 굉장히 좀 심하죠.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팔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원달러 환율로 보면 알 수 있죠. 예,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들고 그러면 신흥국 자산인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도 약세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환차손이 발생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본격 매수다. 쇼트 커버링이다. 쇼트 커버링이 뭔지 아시죠? 예, 이거는 공매도로 한 걸 상환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환을 급격하게 해서 상승한 거지 외국인이 매수하는 건 아니다. 약간 요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돼서 원달러 환율이 조정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뭐 서로 싸우고 있네요. 일단은 뭐 사실 쇼트 커버링인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공매도의 움직임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이거든요. 이렇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종목을 몇 개 보고 끝낼게요. 이건 인버스인데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멀리서 보면 그냥 이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인데 멀리서 보면 비극이죠. 뭔 소리야.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상승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자 그냥 대충 그을게요. 대충 한 지점 잡고 그거 보면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예. 유진투자증권 쓰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죠. 뭐 위에도 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그럼 뭐죠? 이게 없다. 잠시만요. 조정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이게 그래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자, 여기 트랩스윙이 발생했죠. 트랩스윙. 트랩스윙이 뭐라고 했죠?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입니다. 상승 추세를 이탈해서 상승이 더 가속화됐었죠. 그러면 하락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속도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까지 떨어지지 않고 상승했다. 조금이라도 추세를 지키고 올라갔다는 건 강한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상승하면 추세 상단까지 온다. 그럼 8만 원대까지는 복구할 수 있는 흐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삼성전자는 어찌되었건 상승할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 예, 뭐 똑같죠. 예, 뭐 그냥 데칼코만입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똑같다. 같이 경기를 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셀트리온. 최근에 셀트리온이 핫하더라고요. 어떤 증권사는 또 셀트리온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예, 아무튼 지금 뭐 여기서 반등해봤자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셀트리온에 대한 제가 의견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차트만 봐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매도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좋죠. 예. 가장 그 유력한 매수 구간이 이쪽이었는데 이때 뭐 같아였죠? 분식회계 이슈 같아였죠. 절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거 예, 진짜 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자, 넘어 한국전력. 한국전력 말이 많은데요. 예. 한국전력 보시면 지금 예, 이게 전체 흐름입니다. 한국전력 94년부터 쭉 보면 94년에 한국전력이 요렇게 해서 12,000원. 12,000원에서 27,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가격이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다? 저평가다.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정도 지점이 바닥이었고 여기서는 반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국전력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이미 분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란 겁니다. 한국전력 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국전력 절대 안 망할 겁니다. 전기 안 쓸 겁니까? 그냥 다 집에 태양열 달고 그렇게 자기들이 전기를 공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전기를 그 공급하는 중간 매매상입니다. 한국전력이. 걔가 계속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원가 그 원자재 그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서 지금 좀 영업이익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죠. 예, 그런 거 말고는 지금 괜찮습니다. 한국전력은 그렇게 보시고요. 또 어떤 걸 볼까요? 한 개만 더. 아, 아까 고령화 얘기했잖아요. 고령화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예, 오스테인 플란트죠. 예, 아니나 다를까. 예, 이렇게 올라 있네요, 이미. 오스테인 플란트. 예, 고령화 관련해서 올랐다라는 거고요. 환기네. 약간 조정을 보이면 이거 약간 예전에 펄어비스 생각나는데요. 네,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 보면 쭉 올라갔다가 쭉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때 여기 요 박스권이 있는데 요걸 돌파하면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못 샀잖아요. 여기서. 요게 되게 아쉽죠. 근데 그때 샀어도 요때 안 팔았으면 지금 얼마 수익이 안 됩니다. 아무튼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약간 그런 흐름으로 보이네요. 유비케어도 있죠. 유비케어. 유비케어. 얘도 지금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얘가 원격 의료 관련 주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되냐? 되네. 네, 제가 잘 집은 겁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트랩 스윙 발생했죠. 그럼 하락이 좀 크다. 네, 근데 여기 바닥을 짚고 올라갔으니까 얘도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유비케어. 그 다음에 오스템. 기억나는 게 없네요. 대원제약 같은 것도 있다. 네, 대원제약. 치매 관련주. 치매 관련주. 신신제약. 신일제약이죠. 치매가 신신이었나 신일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랜드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네. 얘 지금 주가가 왜 이래? 얘가 원래 SK바이오랜드였잖아요. 현대바이오랜드로 바뀌고 거의 뭐 모멘텀이 실종됐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요것도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네요. 네, 많이 올라가면 2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계속 이렇게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요. 종목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막 그렇게 경거망동할 흐름이 아닙니다. 좀 내 종목이 안 오르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